아,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보이는 것 같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5% 10%는 낼 수 있겠는데? 그런 희망을 좀 받다는 거잖아. 요즘에 형 되게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아, 그전에는 아니었어.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석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동주랑 카페에 따로 가서 시원하게 우리 또 명훈이를 욕했죠. 와, 아예 없다고 아주 그냥. 아주 막내가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자기 좀 피곤하다고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명훈이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억울하다고, 저랑도 한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동주한테 좀 맺힌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우리 명훈이와 함께 둘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좀 네.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로 초심을 잃은 게 아니고, 편하게 올 수 있을 때 나와라 해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없다고 막. 약간 그런 마인드 같은데? 편하게 하랬다고 진짜 편하게 야, 그 내리갈굼? 그런 약간 식으로. 예. 거의 동주 거의 군대 마인드가 좀 그러니까요. 있어서 편하게 하라 그랬다고 진짜 편하게 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뭐 옥상으로 불렀어? 네. 야,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저도 억울해요, 그러면. 그치, 저도 그치. 진짜 뭐 초심 잃은 사람 되는 줄 알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쵸. 둘이서 한번 네. 동주 욕을 조금 해보려고 일단 왔는데, 동주 형 욕은 뭐.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았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동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은 또. 그냥 지금 없으니까 네. 편하게 해도 되나요, 혹시? 얘기해봐. 뭐 하고 싶었던 저는 말. 솔직히 매매가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주덕 스승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형님은 되게 안정적으로 하세요. 근데 동주 형은 변동폭이 좀 심해가지고 오늘도 멘탈이 나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올 수 있었어요, 여기. 근데 멘탈이 나가가지고 못 왔어요, 동주 형이.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네. 동주를 살짝 좀 코치를 해주는. 그래도 한 달로 보면 항상 수익이거든요? 근데 너무 되게 조급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빠르게 가려고, 그러니까 실력이나 뭐 주식을 보는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일단 항상 이제 신법이 문제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내 계획에 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올해까지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을 돌리는 거야. 맞아. 시장이 원래는 좀 먹을 거를 알아서 좀 주면은 우리 네. 거기에서 같이 이제 먹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없으면 안 해야 되고, 뭐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 그대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하면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굳이 시장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막 틈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지. 동주가 지금은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약간 네.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동주 형은 그래도 잘 하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동주가 이걸 또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건방지다고 막. 이제 네. 함께 한 달 정도가 됐잖아. 네. 느낀 점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좀 많이 궁금하다, 약간 이런 점들이 있어? 저도 이제 좀 배우고 하니까 슬슬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물론 소액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에 좀 한창 계속 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다른 게, 배워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실력으로 수익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긴 있는데,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회를 안 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꼭 이게 일별로 계좌가 항상 빨간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도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오늘도 뭐 딱히 수익을 못 내고 와가지고요.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벌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손실 날 때도 있는 거고, 네. 수익이 별로 안 날 때도 있는 거고, 아주 뭐 약간 수익 날 때도 있는 건데, 네.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사실상 나는 뭔가 일을 안 한 것 같고, 맞아요. 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특히 뭐 전업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야, 뇌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이게 오히려 길게 우상향할 수 있는 네. 그런 뇌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매일 수익 내려고 하다 네. 보면은 오히려 내 기준과 원칙들이 어기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급한 것 같지만, 한 달의 기준을 봤을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없어, 네. 거의 매매를 안 하다시피 해도
그러다가 마지막 주 또는 어쩌다 한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 제대로 수익을 내도 그게 무시 못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기회를 안 주면 안 하고 시장에서 기회를 주는 것 같으면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너가 이제 경험이 쌓여서 네. 확실하게 이게 좋은 기회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 딱 쓰게 된다면 네. 거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비중을 그렇다고 해갖고 막 미수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네. 나름대로의 비중 배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번에 로봇주 튀었을 때 네. 그때 나 로봇주 비중 배팅 하는 거 봤잖아. 네. 그 전에 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그렇게 자주 비중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한두 번?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야. 주어지면 나도 이제 가끔씩은 하는데 없으면은 말 그대로 정말 뭐 5% 10%씩 보수적으로만 계속 하다가 가끔씩 주면은 이렇게 30% 40%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잘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네. 그런 확실한 이게 좋은 타점인지 네. 좋은 재료인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을 때는 네. 비중 배팅 하기에는 아직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보기는 좀 힘든가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꾸준히 수익이 나면은 좀 비중을 늘려도 된다, 비중 베팅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당연히 없지. 사람마다 이제 그냥 판단하는 게 따라 달려 있는데 네. 만약에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히 좀 검증이 된 기법이라고 볼 수는 있어. 물론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 뭐 다 겪어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만약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시장에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 올해부터 검증을 했는데 확률이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난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나만의 또 좋은 무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는 또 뭐 기법 관련해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에 사고 11,000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기법이라고 치면 11,000원까지 안 갈 것 같으면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걸어놓고 안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것도 항상 단골 질문이긴 해. 나도 그래요? 수강생분들이 가끔씩 네. 하는데 매수 타점에서부터 네. 만약에 다음 저항선까지 만약에 홀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저항선까지는 알아. 거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는다는 건 아는데 네. 왠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말하는 거잖아. 오늘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갔지.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은 가끔 가다가 진짜 안 갈 때도 있어. 왜냐면은 돌발 변수 악재나 뭐 네네. 시황이 갑자기 뭐 안 좋아진다던가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만약에 원칙을 확실하게 좀 지켰다면은 대부분은 좀 많이 가긴 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흔들리는 건 네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들쭉날쭉 하면서 결국에는 가는데 손절했던 경험도 떠오르고 네.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조금만 수익 나도 재빨리 팔아버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손익비가 안 맞고. 이거는 아마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정말 실력이고 그런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답을 알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돈이 확실하게 몰리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뭘 많이 보고 있는지에 좀 집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의 그 차트상의 타점이라던가 눌림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다 보면은 타점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시장을 보는 눈만 좀 볼 줄 안다면은 그 수익이 괜찮게 꾸준하게 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맞죠. 사실 그 이면에는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한데 물론 차트에도 뭐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차트 모양이어도 앞으로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과연 조금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대기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에 동참을 할까? 네. 그랬을 때는 이 테마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힘의 강도,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차트 모양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 판단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나서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옆에서 계속 보면서 뭐 이거 재료 뭐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저도 그게 좀 뭔가 물어보기가 뭐한 게 그냥 종목 리딩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리딩을 부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너 이미 네. 이번 달 옆에서 컨닝 다 했잖아. 아니 너 맞다. 사실 최근에 수익 낸 거 다 네. 내가 약간 얘기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절반 정도? 네, 맞죠. 맞지? 네. 최근에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손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네.
중요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어떤 이 사람 스타일을 배우고 싶다 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확실히 어떤 종목을 보고 있고 왜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지금 너도 옆에서 보면서 네. 따라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원래 처음에는 따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네. 그럼 그게 서서히 이제 내 걸로 되는 과정이 이제 경험 통해서 이제 슬슬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따라해보면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아예 모르는 분들은 뭐 기본 그런 정석도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주식에서도 만약에 비슷하게 아예 뭔가 감이 잡히지 않고 뭐 눌림목이 도대체 뭐고 네.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일단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너만의 경험과 이제 살들이 붙여지면서 본인의 것으로 가는 과정.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길게 봐도 6개월 봐.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6개월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뭔가 알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잖아. 네. 기준을 알려주는데 여기가 너 경험을 쌓아가면서 너만의 스타일대로 해서 살이 붙겠지? 네. 근데 그 살이나 습관들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동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걸 배웠지만 걔는 맞아요, 스타일이 맞아요. 지금 완전 바뀌었지. 네, 맞아요. 폭발력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게 수익에 가지만 흔들리게 되면은 비교적 더 헤맬 수 있고 배움 뿌리는 것 같은데 그 뻗어가는 그 과정에서 네. 본인의 이 스타일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마 명훈이도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지금보다 아마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좋은 쪽으로 바뀔지 다소 아쉬운 쪽으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걸로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어가지고 다른 안 배운 거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혼날까봐. 네. 영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 없었을 때 거만했거든?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왜 그러세요? 이제 보이는 것 같다.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랬잖아.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아니, 안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했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5% 10%는 네. 낼 수 있겠는데? 네,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좀 받다는 거잖아. 네. 그지? 네. 그 전에 요즘에 형 되게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그 전에는 아니었어. 잘생겼죠? 수익을 네.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갑자기 딱 들어오실 때 후광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수익을 또 못 내면 안 되겠네요. 제가 못 내면은 아마 스승으로서 사람 취급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죠. 영원한 스승이죠, 이제. 저도 열심히 더 잘 달려야겠네요. 네, 저도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주랑 이런저런 주식 이야기, 인생 얘기도 했다면 오늘은 함께 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막내 명훈이랑 함께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시드가 너무 작다. 이거 시드 빨리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 동주 형이 늘리래요, 자꾸. 동주 자꾸 야수의 심장이 좀 전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야, 너 이 정도면 비중 배팅 야, 그러니까요. 시드 더 늘려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너 답답하게 그거만 사서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서. 동주가 옆에서 지금 야수의 심장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네. 맞아요. 좀 함정 같아요. 함정 같아.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형은. 그러면서 하면은, 너 이제 이따가 혼난다, 막 이러면서. 약간 테스트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갑자기 쏘는 종목 얘기해주면서 네. 야 이거 쏜다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 해놓고 정작 본인은 매매 안 하고 맞아요. 명훈이 샀나? 샀으면은 너 또 내 돈 매매했어? 약간 이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테스트하고 있네. 안 낚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옆에서 이거 쏜다 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잘 고수를 한다면 얘는 좀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동조 코치의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 싶은데 한번 그냥 얘기하면서 반응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없는 사이에 참 둘이 재밌게 놀고 있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막내와 한 달 지난 약간 간담회 느낌으로 약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잠깐만, 저번에는 나랑 동주랑 왔고
그다음에 너 시원하게 깠으니까 오늘은 너랑 나랑 와서 동주를 좀 깠잖아. 네, 다음에는 주덕 채널에 주덕 없이 다음에는 동주랑 명훈이랑 둘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야죠. 아 무슨 연구가 갑자기 기대되는데.